요즘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것, 바로 주근깨를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해나 제품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용도 또한 주근깨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틱톡을 잠시만 살펴봐도 이 제품으로 주근깨를 만드는 10대, 20대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왜 갑자기 주근깨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지요. 주근깨뿐만 아니라 다크서클까지 일부러 그려넣는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의 목적은 얼굴의 잡티나 단점을 가리고 생기 있게 만드는 데 있는데요. 피곤함의 대명사 다크서클과 주근깨를 일부러 그려넣다니 오히려 반대인 셈입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면 더 퀭해 보이거든요. 작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이 메이크업은 모델 사라 카스텐스가 시작했는데 다크서클이 쿨해 보인다는 반응과 함께 약 7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니엘 마칸과 에비 로버츠 또한 다크서클 메이크업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새로운 메이크업의 열기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에서는 다크서클과 주근깨를 없애기 위해 피부과 시술을 하고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운동할 때조차 선캡을 쓰는 중년 여성들을 생각해보면 미국 젊은이들의 유행이 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배경에는 사실 한국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흠이 될 수 있는 다크서클과 주근깨도 자신을 표현하는 매력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여배우들 때문이었죠. 이제는 말하기도 입이 아픈 들으시는 분들은 귀가 아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이 주근깨 메이크업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극 중에서 주근깨 가득한 얼굴의 탈북 여성을 연기했던 정호연. 그녀의 짙은 다크서클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극중 인물들이 극도로 긴장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피곤할까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미국인들은 다른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정호연의 주근깨와 다크서클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의 메이크업 영상이 틱톡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하물며 그녀의 주근깨가 진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정호연의 얼굴이 성형시술을 받은 건지 아닌지 성형외과 의사들의 의견을 묻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매체가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부위는 놀랍게도 날카롭고 각진 턱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턱을 더 돌출돼 보이게 하려고 필러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질문 자체가 성형수술은 각진 턱을 깎기 위해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영국의 성형외과 의사 다수가 과거 모델 시절 사진을 되짚어보며 정호연은 자연미인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의욕적으로 제기한 의문에 비해 흐지부지한 결말이었죠. 뛰어난 연기력과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는 외모를 바탕으로 할리우드에서조차 인정받은 정호연. 그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발탁되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최근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디스클레이머를 차기작으로 확정했고요. 정호연의 주근깨 열풍을 이어간 것은 바로 애플 TV 시리즈 파친코의 주역 김미나였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레베카 리는 최근 패션 매거진 마리 클레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김미나는 정말 놀라운 주근깨를 갖고 있어요. 극 중에서 화장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방해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죠. 그녀의 순수함과 혈통을 말해주는 시각적인 방법이기도 했어요 라고요. 실제로 김미나의 맑은 얼굴에 촘촘하게 피어난 주근깨는 예뻐 보일 정도입니다. 젊은 선자의 총명함과 순수함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드라마를 본 미국인들도 주근깨가 이렇게 예쁘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내 얼굴에 있는 주근깨를 미워했는데 김미나처럼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봐야겠다는 감상을 할 정도였는데요. 김미나의 주근깨에 흠뻑 빠진 명품 브랜드도 있습니다.
김미나가 최근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로저 비비의 한국 홍보대사로 발탁됐거든요. 로저 비비에는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구두를 만든 회사입니다. 긴 역사는 물론이고 견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파친코가 데뷔작인 신인 여배우, 그것도 한국인인 그녀에게 반해 명품 브랜드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로저 비비의 측은 김미나의 아련하고 슬픈 눈빛과 청순해 보이면서 개성 있는 주근깨가 인상적이었다라고 전해왔는데요. 다른 브랜드가 선점하기 전에 모델로 기용하려고 꽤나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주근깨는 서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입니다. 이를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구쟁이 데니스, 말괄량이 삐삐의 주근깨처럼 못생긴 외모를 묘사할 때 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두 명의 한국 여배우가 주근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때에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시각적 요소로요. 제가 콩깍지가 신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의 주근깨는 서양인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스타일리스트는 BTS가 Love Yourself,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듯 단점이 무엇이든 간에 일부러 감추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요즘 세대의 소통 방식인 것 같다라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근깨 열풍에 대해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미의 기준점이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처럼 컴퓨터 미인이라 불러도 될 만큼 뚜렷한 이목구비가 대세였던 일명 태혜지 시대 이후에 각자 개성이 뚜렷한 배우들이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스타들의 공통점은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한 이유미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낮은 코가 콤플렉스였다고 밝혔었고, 김다미는 쌍꺼풀 없는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전형적인 두부상인데요. 반대로 정호연의 경우 각진 턱에 눈매도 매서운 편이죠. 오똑한 코, 동그란 눈매, 부드러운 얼굴선과 같이 몇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의 미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도 과거처럼 정형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과거엔 꽃미남 꽃미녀가 주목받았다면 요즘엔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연기력이 받쳐줘야 외모도 가치를 바라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평했습니다. 어쩌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처럼 주근깨와 다크서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한국인들이 있고요. 정호연, 김미나, 이유미,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한국 배우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